의료소송을 이기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차트 읽어주는 변호사 이용환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의료소송을 이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당사자 본인도 잘 모르고 변호사도 잘 모르고 판사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의료과실을 사실 입증하기 어려워서 의료소송을 이기기 어려운 건데요. 그럼 실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의료소송을 많이 해본 변호사로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가서 죽어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소송에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 과실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증거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무기록부 또는 진료기록부죠.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 안에 사실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진료기록부에서 과실이 되는 포인트를 제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료기록부 내용이 사실대로 기록되지 않고 허위로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추가됐을 경우에는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를 굉장히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진료기록부는 굉장히 간단하게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료기록부 내용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설명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보강을 해서 완전하게 어떤 사실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증명을 하는 거죠. 진료기록 감정을 잘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 사실관계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이게 의료과실입니다 라고 변호사가 판사한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일반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한 거죠. 또 상대방 병원 측이나 의사 측에서는 이게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할 거기 때문에 누구 말이 옳은가, 법원도 의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이게 과연 교과서적으로 진료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절차가 진료기록 감정이라는 겁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학병원, 예를 들어 발목이라면 발목의 전문 의사가 있을 것이고요. 팔목이라면 팔목에 또 전문가가 있고, 심장이라고 하면 또 심장내과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의료사고가 일어난 기록을 갖다 주고, 자, 이 기록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런 의료행위가 적절했습니까? 또 이런 어떤 의료행위가 빠진 게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어느 부분이 아쉽고 어느 부분이 잘 됐고 어느 부분이 좀 못 됐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물론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상의학이라는, 우리가 의료계에서 일반적인 의사라면 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의료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줍니다. 어떤 환자가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답답해요, 명치끝이 아파요, 이런 증상을 가지고 환자가 오게 됩니다.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체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소화제만 줘서 보냈을 경우에, 근데 만약에 나가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근데 그 환자를 나중에 봤더니 이게 심근경색이더라 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요 라고 왔을 때 소화장애로만 보지 않고 심근경색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의사한테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제대로 이 환자를 진료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진료 차트가 우선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진료 기록부를 받아보면 거기에 환자가 호소한 증상이 나와 있죠. 가슴이 답답해요, 명치끝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반드시 소화장애만 호소한 것이 아니고 심근경색의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이게 심근경색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전도를 찍어보거나 또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심근경색인지 여부를 배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소화기 증상으로만 보고 이 환자를 퇴원시켰을 경우에는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서 심근경색의 증상은 어떤가요? 또 심근경색의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가요? 제3자한테,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는데 그냥 소화기 증상으로만 보고 소화제만 준 것이 적절한 의료 행위였느냐, 이런 판단을 저희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의께서는 이거는 소화기 증상뿐만 아니고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전도라든가 혈액검사를 해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소화제만 주고 내보낸 것은 이 환자 증상에 비춰봤을 때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해 줬을 때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가지고 제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진료기록부라든가 아니면 의사의 어떤 의료행위에 관련된 진술, 이 두 가지와 그리고 진료기록 감정이라는 제3자의 판단,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임상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의료소송에서 사실 이기려면 간단하죠. 진료기록부를 완벽하게 신속하게 빨리 확보하셔서 진료기록 감정을 유리하게 받는 거죠. 의료소송은 시간적으로 보면 1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이 기간 동안에 의뢰인은 사실관계도 입증하고 이게 임상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를 또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이거는 변호사 사실 혼자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의뢰인들이 소송 과정에서 항상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의료소송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이길지 질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한번 와주시면 이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